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가 블록체인을 정해드릴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신 임 연구원님도 분산원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분산원짝은 아닙니다. 블록체인과 분산원짝은 다른 개념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분산원짝을 정해드리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블록체인을 해야만 되는가? 오늘의 제목이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요. 작년까지는 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작년 12월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제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왜 암호화폐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우리 유명한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암호 경제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왜 블록체인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공학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약간은 좀 건방을 떱니다. 경제적으로도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저희 나라가 1980년대 후반에 인터넷 지능 정책을 통해서 인터넷 강국이 됐습니다. IT 강국이 된 거죠. 근데 30년 만에 저에겐 또 다른 기술이 새로 생겼어요. 그게 감히 말씀드리면 제2의 인터넷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치의 인터넷이라고도 얘기하고 새로운 기술이 저한테 다가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죠. 만약에 우리가 198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라는 게 미래 세상의 핵심 인프라로서 인터넷 지능 정책을 폈다면 똑같은 논리로 미래 세상의 인프라인 제2의 인터넷이잖아요. 그럼 저희 나라는 제2의 인터넷 지능 정책을 빨리 피셔야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미래 세상을 위해서는 저희가 블록체인을 진흥시켜야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요지는 우리가 과거 인터넷 지능 정책을 펴듯이 블록체인 지능 정책을 펴야 되고, 그리고 과거 우리가 인터넷 지능 정책을 펴서 IT 강국이 됐듯이 앞으로 5년 안에, 저는 5년 아닙니다. 5년 안에 블록체인 지능 정책을 통해서 블록체인 강국이 돼야 된다는 게 제가 정부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3년 내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달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게 있더라고요. 달을 가리키려고 손가락을 폈더니 보다는 달은 안 보고 뭘 본다? 손가락을 본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논쟁은 제가 볼 때 손가락 논쟁입니다. 본질적인 논쟁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본 분산원장 공개 디지털 정보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에서 이제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더 보시면 스마트 계약이라는 용어를 지겹도록 들을 겁니다. 오늘 제가 스마트 계약도 정의해 드릴 거예요. 스마트 계약이란 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상통화, 암호화폐, 가상화폐, 또 법무부 장관님께서 돌덩어리라고 가상지표라고 쓰셨죠. 이건 국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명한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암호통화라고 이제 새로 또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암호통화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혹시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 근데 저는 솔직히요, 통화하고 화폐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커런시가 뭔지, 그 다음에 머니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쓰는 거, 상거래 때 필요한 거, 경제수단에 필요한 거, 저는 그냥 화폐입니다. 여러분 수표가 화폐인가요? 어음이 화폐인가요? 상품권이 화폐인가요? 저는 화폐처럼 써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순서입니다. 먼저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드릴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뭐다라는 걸 정의를 할 겁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결론이 뭐냐? 컴퓨터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PC가 뭐로 바뀌어?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터로 바뀌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컴퓨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앞에 새로운 컴퓨터가 나타난 거예요. 그 새로운 컴퓨터가 우리한테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주느냐는 거죠. 저는 기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나 정치적 가치나 정부의 무슨 서비스나 사회적 가치 잘 모릅니다. 그거는 그쪽 담당 전문가님께서 블록체인을 보고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지 블록체인을 공학도 관점에서 컴퓨터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암호경제. 아까 암호경제가 아직 정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크립토 이코노미, 블록체인 이코노미라는 거는 이미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암호경제 정의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블록체인 강국이 돼야 되느냐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잘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또 오해들 하세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싫으세요? 왜 이렇게 얼굴... 비트코인이 발행 기간이 있나요? 비트코인이 발행 기간이 없나요? 모르세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대부분 사람이 비트코인의 발행 기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합시다, 우리. 발행 기간이 없는 화폐가 있을 수 있나요? 발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화폐가 있나요? 발행 기간이 있습니다. 단지 그 발행 기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랑 틀릴 것 뿐이에요. 기존에 있는 화폐들은 누군가가 발행하는 독점적인 화폐 발행 기간이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나 이더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화폐 발행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발행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발행 기간이 있다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게 화폐냐 아니냐? 저는 관심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요. 그동안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일을 한다든지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에 들어갔을 때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만히 보니 오른쪽이에요. 누구 거래 신뢰 보증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TTP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러스트 서드 파티라고 얘기하는데 왼쪽 여러분이 볼 때 왼쪽 방식의 모델이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제가 살았고 이게 정부고 정당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고 삼성이고 기업이고 세무사고 변호사고 전부 이쪽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인류는 옛날부터요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같이 모여서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놈의 거래 신뢰성 때문에 그 거래 신뢰성 때문에 누군가가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비즈니스 생태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쉽게 해서 비즈니스지 그 안에는 폴리티컬 생태계 여러 가지 다 포함합니다. 소셜 생태계부터 해서 전부 이겁니다. 페이스북, 네이버 다 이겁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믿으시나요? 네이버를 믿으세요? 네이버가 여러분의 정보를 잘 관리할지 여러분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지 여러분의 손을 끼칠지 믿으시나요? 솔직히 못 믿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저에 대한 재산을 보증해 주나요? 저희 IMF 겪었습니다. 저희 IMF 때 여러분들은 자꾸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변동성 얘기하는데 전 세계 화폐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게 환율이에요. 환율은 매일 변합니다. 단지 제도적으로 변동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가만히 내두면 변합니다. 변동성은 당연히 있는 게 가치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떠졌을 때 여러분은 한국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외국에 갔을 때는 제 돈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져요. 국가에서 보상해 주나요? 안 해줍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IMF 된 게 내 책임인가요? 저는 열심히 셀러리맨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냈어요. 저는 책임도 없는데 왜 갑자기 어느 날 내 돈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느냐는 거죠. 비트코인이 나온 거는 그거예요. 금융의 금융월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파생상품의 신용거품이 생기죠. 모기지 프로그램을. 그게 제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인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TTP가 가지는 권력이 비대해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문제가 생긴 게 역사에서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풀지 못했던 오픈 프로그램을 사토시 나카모토는 저에게 풀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P2P에서도 거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예요. 예, 사실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30년대 오픈 프로그램입니다. 그 누구도 못 풀었어요. 그다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결론이 뭐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하네요. 결론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으시든 간에 왼쪽에서 바라보는 일의 방식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 나타난 겁니다.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걸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왼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식인지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은 방식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근데 비트코인 나온 지가 2008년입니다.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본질을 본 사람들이 10년 동안 해봤어요. 이쪽으로 일도 해보고 이쪽으로 일도 해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씀하신 리플이에요. 외환송금도 이쪽으로 한번 해보고 이쪽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전자선거도 이쪽으로 한번 해보고 이쪽으로 수없이 많은 실증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눈을 씻고 보시면 많습니다. 지금은 실증 프로젝트를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보니까 결론이 뭐냐? 앞으로 일을 하는 방식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일하는 방식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거죠. 좋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속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쪽보다 이쪽이 속도가 빠를 수가 없죠. 얘는 혼자 100m 뛰는 거고 이쪽은 두 사람이 2인 삼각으로 뛰는 겁니다.
속도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빨라요. 근데 속도만이 그 비즈니스에 가치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생태계를 비교해 봤을 때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좋은 비즈니스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록체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예. 여러분 여론조사 하시죠? 믿습니까? 솔직히 믿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해야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 댓글 사건 때문에 누가 전 정부 했던 사람 날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댓글 사태 있다고 그러죠? 문재인 정부가 100일 되고 나서 실시간 1위가 문재인 고마워입니다. 그때 민주당은 뭐라 했습니까? 아, 우리 국민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 근데 한나라당은 뭐라 그래요? 제2의 제2의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거를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이쪽이라. 그래서 이쪽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뭐가 좋아지느냐? 바로 그런 것들. 여론의 호도나 조작이나 팩트가 아닌 사실로 생기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기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부금 좋아하시죠? 하시나요? 기부관리 시스템을 믿으시나요? 이영학 사태가 터지지 않습니까? 왜?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린 건 이게 블록체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블록체인의 컴퓨터라고 정의하는 게 한국은행은 블록체인을 정해달라고 얘기했더니 한국은행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싹 빼요. 빼고 분산원장을 정의합니다. 나는 블록체인을 정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다 금융위원회는 뭐라고 정했냐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분산원장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금융결제원의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제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금융결제원은 뭐라고 정했는지 봐십시오. 여기 분산원장이라는 얘기 없습니다. 디지털 장부라는 얘기 없습니다. 뭐라고 정했느냐? 블록체인이란 이렇게 하고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중앙 서버를 P2P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융결제는 도대체 블록체인을 뭐로 받길래 이렇게 정의했냐는 거죠. 이게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연산기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터랑 조금 틀려요. 네. 컴퓨터라는 겁니다. 근데 금융결제는 차마 컴퓨터라는 얘기를 못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썼을 텐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블록체인의 모든 자료를 보시면요. 블록체인을 정의하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분산원장으로 정의하세요. 우리나라 거의 99.9%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분산원장으로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P2P 신뢰는 하도 제가 분산원장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요거는 제가 만든 정의입니다. 블록체인은 뭐냐? P2P 신뢰 네트워크이다. P2P 비즈니스 신뢰 네트워크이다. 봐달라. 그러다가 이제 블록체인 3이 나오고 블록체인 4가 나오고 블록체인 5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이란 뭐냐? 컴퓨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터랑 좀 틀려요. 트러스트 월드 컴퓨터예요. 그리고 스마트 계약이란 뭐냐? 제가 정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이게 이들의 정의입니다. 전 세계 참여자 모두가 함께 관련 하나의 글로벌 컴퓨터입니다. 그냥 일단은 컴퓨터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도 컴퓨터죠. 네. 여러분 스마트폰을 잘 아세요? 근데 여기는 관객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 힘을 좀 주셔야죠. 여러분 컴퓨터 잘 아시죠? 아니요. 여러분은 컴퓨터에서 모르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컴퓨터 가지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SNS 하는 거지. 여러분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아키텍처 아세요? 스마트폰의 동작 방식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걸 알 이유도 없으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잘 쓰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스마트폰 가지고 모바일 뱅킹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근데 이상하게 블록체인만 오면은 블록체인에 대한 동작 원리를 알고 싶어 하죠. 블록체인의 아키텍처를 알고 싶어 하죠. 블록체인은 컴퓨터라서 모르셔도 돼요. 그냥 블록체인 컴퓨터를 가지고 그게 어떤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 기능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4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암호화폐 발행을 합니다. 암호화폐 발행이. 그래서 누가 전자화폐 만들었다, 암호화폐 만들었다? 10분이면 만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마트폰 사시고 나서 5분만 훈련받으면 카톡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블록체인 컴퓨터에 대한 사용법을 5분만 배우시면 뭘 만들어? 여러분 고유의 정말 암호화폐를 만들어요. 암호화폐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만드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블록체인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 계약 기능을 줍니다. 세 번째, 스마트 자산 기능을 줍니다. 네 번째, 탈중앙화 조직을 줍니다. 이때부터 이제 경제로 넘어갈 겁니다. 예. 그러면은 스마트 컨트랙이 뭐냐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은 여기 써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소프트웨어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인데 단 이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어디서 돌아가?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 제가 만드는 블록체인 컴퓨터,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하다는 얘기죠. 컴퓨터니까.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하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못 하시는 거 있으세요? 다 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앱을 개발해서 다 합니다. 블록체인의 응용 분야가 어디냐? 블록체인은 컴퓨터예요. 컴퓨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럼 블록체인 응용 분야가 어디냐? 뭐죠? 에브리싱이에요. 그게 금융인지 막 의료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원하시는 모든 걸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제 말 이해되셨어요? 컴퓨터예요. 단지 이 스마트 컨트랙은 블록체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념이고, 참 1번을 잘 보세요. 1번을. 저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1번은 뭐냐? 스마트 컨트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걔는 뭘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야? 디지털 어셋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디지털 어셋을. 디지털 어셋을. 그렇다면 디지털 어셋이 뭐냐? 디지털 어셋은 프로퍼티입니다. 스마트 프로퍼티는 프로퍼티인데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롤으로 통제되는 대상, 그런 프로퍼티가 스마트 자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유명 자산입니다. 혹시 저번 주에 포레버 로즈라는 게 언론에 뜬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장미 사진이 있는데 그 장미 사진을 누군가가 10억인데 블록체인 상에서 10명한테 쪼개서 팔았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죠? 아, 그냥 누군가 보다죠?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개념.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앞으로 제가 원하는 세상은, 여러분이, 제가 이걸 여기다 왜 놨죠? 손가락을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저 원래 이래요. 네, 그래서 마이크가 없어도 들리시죠? 안 들리세요? 들리시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들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잘 들려요. 예, 그럼 제가 좀 더 이제. 예. 안 들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블록체인 컴퓨터의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마트 자산 기능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을 스마트화 시킬 겁니다. 그게 디지털 에셋이라는 개념이에요. 디지털 에셋? 그 디지털 에셋이 돼 있으면 그 디지털 에셋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거래도 하려면 거래도 하는 거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뭐로 해? 스마트 계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됐어요? 여러분 집 있죠? 집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돼 있죠?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은 종이로 존재하나요? 전자문서로 존재하나요? 전자문서로 존재하죠? 종이로는 인쇄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전자문서가 돼 있잖아요. 전자문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문서는 에셋이 아니에요. 걔는 그냥 전자문서야. 그 전자문서 가지고 뭐 하죠, 우리?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집이 내 거라는 부동산 소유권만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거래할 때 등기부 등본에 전자문서된 거고, 여러분은 아무 거래 행위 못 합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 인터넷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서 하든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단순한 등기부 등본 소유권의 디지털 전자문서가 아니라 그걸 디지털 어셋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이버 세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때부터. 제 말씀이 되세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전자문서가 아니에요.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입니다. 그게 인터넷 사이버 세상에서 블록체인 세상에 우리가 어떤 자산을 올리고 그 자산을 통해서 실시간 프로세스를 하고 싶은 그 세상.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입니다. 디지털 에셋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포레버 로즈라는 사건은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진 분야에서 단순히 그 사진을 MPEG이나 JPEG에 대한 어떤 전자 파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를 뭐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디지털 에셋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에셋이 되다 보니까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이냐 사본에 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이 되세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자산이 생겼죠? 그 자산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툴도 있죠. 그럼 그때 지불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불수단이 암호화폐입니다. 그 지불수단이.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씨 뭐 크레딧 카드도 있는데 뭐 여러분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인터넷에서 나왔을 때 쇼핑몰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죠? 쇼핑몰 경험해 봤을 때 쇼핑몰 그 인터넷 쇼핑몰을 샀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인터넷 뱅킹 피지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쪼르르 제가 어떻게 가? 은행을 가요. 계좌 이체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PC 앞에 앉아요. 그리고 뭐예요? 전화하든지 메일 보냅니다. 아, 돈 입금됐는데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입금된 거 확인했네요? 물건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죠? 이런 지급 수단 가지고 쇼핑몰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피지라든지 쓰기라든지 페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재 생태계에 맞는 지불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블록체인 세상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블록체인 세상에 맞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불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암호화폐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이란 컴퓨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시는 인터넷이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쇼핑몰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자산 세상이 생기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등록 기능이 스마트 자산이고 그걸 통해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가 일어나는 거죠. 단순히 디지털 경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산의 경제예요. 그리고 그 자산의 경제 지불 수단이 암호화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암호화폐가 없으면 이거 활성화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때 여기 이 블록체인이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블록체인 플랫폼이란 건 뭐냐?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의 플랫폼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한테 꼭 좀 정부에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저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걔네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아니에요. 걔네는 그냥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한 대상이 암호화폐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시장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에요. 이때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디지털 어셋이라는 걸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 디지털 어셋이 서로 주고파는 상거래도 일어나야 되고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디지털 자산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일단. 그리고 그러한 디지털 자산 세상에서 일어나는 근지, 그걸 암호 경제 또는 블록체인 이코노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블록체인 플랫폼에 돌아가는 경제라 해서 블록체인 경제. 우리 인터넷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인터넷 경제예요?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경제니까. 근데 한마디 조금 더 나가면은 이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에서의 그 지불 수단, 암호화폐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생태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호 경제나 블록체인 경제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럼 다오는 왜 필요하냐 이거지, 다오는. 왜 블록체인 컴퓨터가 이 네 가지 기능을 줬냐 이거죠. 다오는 뭐냐? 어떤 생태계가 있으면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플레이어들이. 그 플레이어들조차도 P2P로 만들고 싶은 게 다오예요. 그래서 하나의 P2P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 디지털 경제 법칙, 인터넷, 그 다음에 종이 실물 경제 법칙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P2P 경제학입니다. 여기서의 경제 법칙은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제학자나 사학자분들이 좀 이런 블록체인으로 생기는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생기는 이 암호 경제, 이 암호 경제에서의 법칙, 경제 법칙이 뭐냐는 거죠. 왜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되는가? 왜 암호화폐 가격은 그렇게 변동이 심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경제 법칙을 찾아달라고 제가 거꾸로 이 문송이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이종이한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불가분합니다. 어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운영체제가 있죠. 컴퓨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랑 컴퓨터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 언어가 아주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앱스토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현재 스마트폰 경제 생태계의 기본 줄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약속드렸어요? 블록체인은 뭐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블록체인 컴퓨터도 뭐가 있어야 돼?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체제 있어요. 그리고 그 운영체제를 쓰기 위한 뭐가 있어? 컴퓨터 언어도 있어요. 요게 컴퓨터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저는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예요. 말되죠? 그럼 여러분은 제가 만든 컴퓨터에서 뭘 하셔야 돼요? 그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컴퓨터 언어인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죠? 예, 그게 스마트 계약이에요. 그걸 배우셔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P2P 서비스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P2P 서비스에 웹스토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 흐름도 비슷하죠. 쉽잖아요. 예. 그럼 저희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정해야죠. 우리나라 국가 경책, 인터넷 지능 정책 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부에 계신 분들이 아,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는 발전했는데 하드웨어도 아니에요. 반도체죠. CPU가 아니에요. 그나마 스마트폰에서 CPU 한다고 안드로이드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가 약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강국이 돼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소프트웨어 코딩을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 자, 그럼 현재는 그 말이 맞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좀 있으면이에요. 저는 오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모레 얘기하는 건 내일입니다. 그렇다면 좀 있으면 이쪽으로 와야죠. 보세요. 소프트웨어 강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스마트 기업 강국이 돼야죠. 그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소프트웨어 코딩 가르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쳐야 돼? 스마트 기업 코딩을 가르쳐야죠. 빨리. 그래야 우리가 실수했던 걸 예, 제가 30분 딱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뎁스토어를. 아이, 뭐, 이거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이란 뭐냐? 컴퓨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건 뭐냐? 1990년대 종이문서나 사람이 하던 일을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합니다. 이때 주곤하는 게 전자문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아마 우리 이민아 교수님도 굉장히 주장하셨는데, 리엔지니어링, 국가적인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을 하라고 떠들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은 새로운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는 똑같죠. 전사문 똑같은데 기존에 일하는 방식이 TTP에서 앞으로 어떻게 봐요? P2P 방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이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중심은 전자문서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중심은 에셋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블록체인 리엔지니어링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들의 경제를 우리들의 경제로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공유경제입니다. 좀 이따 말씀을 하시겠지만. 공유경제라는 건 뭐예요? 더불어 함께 잘 살자며요,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더불어 함께 잘 사냐는 거지. 공유경제 해야지. 그거 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 보시다가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암호경제, 정보, 공공, 정치, 금융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블록체인은 발전합니다. 이게 현재 블록체인의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현재 나중에 통화 시큐리티까지 넣어요. 이 블록체인 컴퓨터에는 우리 현재 컴퓨터나 인터넷은 시큐리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단에서 시큐리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복잡하고. 그게 기존의 컴퓨터나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이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시큐리티를 못 넣는 걸 되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근데 우리 그거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컴퓨터에는 뭘 넣어? 시큐리티를 넣을 거예요. 넣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결국 뭐냐?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안전한, 시큐어한 글로벌 신뢰 컴퓨터를 만드는데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하는 건 뭐냐? 초고속 안전한 글로벌 신뢰 컴퓨터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마음껏 쓰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올 때 되면 제가 2016년도 4월 달에 제가 이 청와대 준 자료예요. 블록체인 패러다임과 블록체인 한국 해서 현재 정부 3.0 정책을 블록체인 패러다임이 생기니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블록체인 6대 프로젝트를 하라. 이게 2016년도에 준 겁니다. 정부한테. 그래서 평균사에 한다며. 그럼 해야지. 어떻게 만들 거야? 그 다음에 블록체인 거버먼트, GPK 만들어야지.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 해야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생태 구축하고 정부 4.3, 지금 현재 정부 3.0 정책을 정부 4.0 정책으로 바꿔라. 이거 2016년도 초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해.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질문에 들어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